여러분, 치매가 왜 생기는지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뇌세포가 죽으면서 기억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연구를 보면 뇌세포가 죽기 훨씬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뇌세포들이 서로 주고받는 신호, 그 연결이 먼저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성상세포입니다. 오늘은 이 성상세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치매를 이해하는 데 이 성상세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치매를 앓고 계신 환자분들의 뇌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주 유익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은 집에서부터 하우스피탈의 한의사 김영지입니다. 기억은 뇌세포 하나가 혼자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뇌에는 어떤 세포가 있냐 하고 물어보면 보통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뇌 속에는 뉴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미세아교세포입니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세아교세포는 뇌의 경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 안에 이상한 물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서 처리하는 뇌의 면역세포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뇌 속에 아주 중요한 세포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할 성상세포입니다. 그럼 이 세포는 또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성상세포는 뇌를 관리해주는 관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밥도 챙겨주고 주변 청소도 해주고 신호가 너무 세지면 조절도 해주고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도 유지해주는 만능 관리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성상세포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신경세포인 뉴런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신 의학 논문들은 이 성상세포가 우리의 기억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럼 이 성상세포가 뇌에서 하는 일이 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뇌를 청소하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옆에 있는 신경세포에게 신호를 보낼 때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이 글루탐산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글루탐산이 신호를 다 보내고 나면 성상세포가 와서 빠르게 치워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뇌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글루탐산은 신경세포를 계속 흥분시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엑셀을 계속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세포 뉴런이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상적인 뇌의 경우 신경세포가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을 이용해 신호를 보내고 나면 성상세포가 이 글루탐산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상세포의 두 번째 역할은 뇌에 밥을 먹여주는 겁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성상세포는 혈액에서 포도당을 받아서 소화시킨 다음 젖산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신경세포한테 에너지로 줍니다. 특히 뭔가를 새로 배우고 기억할 때는 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세포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성상세포는 그 옆에서 밥을 챙겨주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성상세포의 역할은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관리하는 겁니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 지점을 이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반복하면 이 연결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걸 장기강화, 줄여서 LTP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헤매게 되죠.
그런데 매일 같은 길로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자주 쓰는 연결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성상세포가 깊이 관여합니다. 2025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성상세포가 이 연결을 강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반대로 약하게 조절하는 것까지 기억과 학습에 필수적인 연결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가 생기면 이 성상세포가 지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우리 뇌가 일을 하면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찌꺼기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뇌의 경비원인 미세하교세포가 출동합니다. 미세하교세포는 이 찌꺼기를 열심히 먹어치우면서 뇌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미세하교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찌꺼기가 뇌 속에 계속 쌓입니다. 게다가 치매 환자는 장에서 올라오는 염증 신호도 끝없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세하교세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미세하교세포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이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미세하교세포가 청소를 제대로 못하니까 머릿속에 염증이 계속 쌓이는 거고, 다른 하나는 미세하교세포의 성격 자체가 변질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미세하교세포는 조용하게 뇌 속 쓰레기를 청소하는 세포인데 성격이 바뀌고 나면 인터루킨 1베타, TNF-알파와 같은 염증 물질을 과도하게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미세하교세포가 원래는 보호해야 할 정상신경세포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상태가 됩니다. 뇌 속이 이런 염증 환경으로 바뀌면 뇌의 관리원인 성상세포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 성상세포는 신경세포 밥을 챙겨주고 신호물질을 청소하고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미세하교세포가 만들어낸 만성염증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신경세포를 돕지를 못하고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치매 환자의 뇌 안에서는 이런 순서로 일이 벌어집니다. 뇌를 지키던 경비원인 미세하교세포가 지쳐서 성격이 바뀌면 오히려 신경세포를 공격하면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염증은 뇌의 관리원인 성상세포까지 망가뜨립니다. 성상세포가 망가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호전달 물질인 글루탐산 청소를 못하게 되고, 이 글루탐산이 신경세포를 계속 흥분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뇌의 신경세포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치매 환자의 뇌 속에서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되면 점점 신경세포 연결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고 서서히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환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쯤 되면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장님, 그러면 성상세포를 살리는 영양제가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그런 영양제는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뇌가 오랫도록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 환자분들께는 다음 4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움직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근육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뇌를 위한 겁니다. 걸을 수 있는 분은 매일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오래 못 걸으셔도 됩니다. 짧게 나눠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방문진료 다니다 보면 넘어질까봐 안 움직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낙상이 걱정되시는 분은 억지로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발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둘째, 잠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잠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나쁜 물질을 혈액 쪽으로 내보냅니다.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돼서 나쁜 물질이 쌓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다가 자주 깨거나 낮과 밤이 바뀌어 있거나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거나 낮에 너무 졸리신 분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에 햇빛을 보고 낮에 몸을 움직이고 밤에는 밝은 핸드폰 화면과 커피를 줄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혈관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뇌와 혈관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상, 담배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 걱정된다고 비싼 영양제 먼저 찾지 마세요. 내 혈압이 얼마인지, 혈당은 괜찮은지, 콜레스테롤은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드시는 음식은 채소, 잡곡, 콩, 견과류, 생선 등을 골고루 드시고 너무 짜거나 가공된 음식, 과식은 줄이세요. 넷째, 집에서 해볼 수 있는 혈자리 자극입니다. 먼저 백회열입니다. 백회는 머리 꼭대기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쉽게 찾으려면 양쪽 귀의 가장 높은 지점을 머리 위로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선이 머리 정중앙과 만나는 부분이 백회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백회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눌러주세요. 강하게 누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회 주변에는 사신총이라는 4개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백회를 중심으로 앞, 뒤, 왼쪽, 오른쪽에 손가락 1마디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4개의 혈자리입니다. 인지기능 저하를 대상으로 한 침치료 연구에서 백회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집에서는 정확하게 침을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위치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백회를 먼저 찾은 다음 그 주변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주거나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물론 집에서 하는 지압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침치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환자분과 함께 매일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보조적인 뇌 자극 방법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뇌에 좋다는 걸 이것저것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잘 움직이고, 잘 자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잘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머리를 계속 쓰는 것, 이걸 쉬지 않고 계속 하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들이 결국 뇌가 오랫동안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제가 건강은 집에서부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건강관리는 병원에 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직 잘 걷고, 잘 드시고, 잘 기억하실 수 있을 때부터 뇌를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의 하우스피탈 한의사 김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